안녕하십니까. 행복스쿨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거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6번째 시간으로 인류사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 보면 생력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부적인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내면적 욕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 내면의 거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결국은 외부로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내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밖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자아 실현을 원하는 내적 갈망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의 5단계는 알고 있지만 이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슬로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확하게 현실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넓은 관용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진실한 감정을 충실히 드러내고, 네 번째, 특정한 사명에 헌신하며 총력을 기울인다. 다섯 번째, 세상의 초연한 품성과 독자적인 처신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여섯 번째, 환경과 문화에 자주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내면 생애를 바라보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여기 또 내면 생애 나오죠. 일곱 번째, 영원히 감퇴되지 않는 감성을 지니고 경외감과 유쾌한 심정으로 생활 속 사건들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체험하며 지극히 시적이고 심미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경험을 초월한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열 번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온 인류에 대해 연민과 동정,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나타낸다. 11번째 보면 소수의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자아실현을 이룩한 사람을 찾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12번째, 민주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13번째, 창조성과 미적 감각이 탁월해진다. 14번째, 완벽하고 추호의 악의도 없는 유머 감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15번째, 현존하는 사회 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저항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들, 정말 내면의 거울로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관이 있고 인생의 철학이 갖춰진 사람들은 이러한 15가지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실한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다. 우리의 모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포장하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선에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아 실현자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 내면에 충실하죠. 내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올바름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화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이다. 세 번째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욕망, 욕구, 명예, 부, 이런 가식적으로서 내가 취하는 것보다는 내 내면 세계에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적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지극히 시적이다. 시적이다는 것이 뭐냐? 그 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심리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관찰, 마음적으로 깊이 있게 아름다움, 미적 감각이라는 것은 올바름을 지향하는 진실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면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적이다. 예, 시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메타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내포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축해 담아서 시로 표현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는 그런 감각으로 언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시간들은 이러한 그 시적 글쓰기를 통해서 시를 쓰기를 통하고 이 시의 내면적 심미적인 그 심리적인 내적 의미를 파악해내는 시간들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안에 감춰진 메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글쓰기와 그 내면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자가 되고 인류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면의 교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다. 예,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우리 인류사의 문제들 각 국가 간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예,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가가 문제, 사회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확장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도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작은 관심이 바로 이 사회를 인류사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댓글 하나 단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자들이 이 인류사에 어떤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SNS에 글을 쓰고 내 올바른 견해를 발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인류애를 실현하는 첫 시작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오냐? 인류에 대한 연민과 어떤 사랑, 진실한 사랑,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존의 방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인류사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이 욕구의 4단계들은 전부 다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마지막 5단계에서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구촌 문제,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가해서 그것이 대국적인 관점이 아닌 내 옆에 이웃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첫 출발이 자아실현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적으로 내 내면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알게 되는 순간 나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양심,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올바른지 알게 될 때 스스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나의 외적 욕구만을 충족하려던 사람이 이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마음으로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닫고 그 출발점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그 철학자 괴테가 얘기한 명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까르띠에 회장이 얘기했던 인류의 과제 얘기했죠. 지금 자본주의의 이 구조적 불평등으로 수많은 차별들이 있고 차이가 있고 유형과 불안과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사회가 균열돼 있죠.
이런 것들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그룹 회장도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빨리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자아실현 자, 이타적인 마음,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얘기했던 선미가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출발이 지식은 거울이다. 지식의 깊이, 즉 아까 시적인 감각이라 했죠. 심미적인 깊이를 알 때 내면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안목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향점이 달라지더라.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편으로 보면 첫 번째, 지식 3.0 교육,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강의와 영화와 같은 이런 시청각 정보들을 얻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다음 단계, 2차적인 감상문, 독후감, 피드백, 되새김, 토론, 사색, 관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재해석 과정을 거치는 시간만이 인지교육으로 나갑니다. 심미적인 시적 감각, 시적 올바름의 지식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재해석 과정이다. 그래서 이 재해석이 없이는 절대 안목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은 외적인 것으로만 향합니다. 그러나 이 재해석 과정을 거칠 때 나는 내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나 이런 철학자들은 항상 그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고 관찰을 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런 천재적인 철학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깊이 있는 학문을 완성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없이 인지하고 자아실현의 삶을 살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 3.0 인지교육이 재해석하는 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식 3.0 교육을 통한 내면적 자기성찰은 스스로 사회의 공통적인 책임감을 갖게 된다. 아까 괴테가 얘기했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재해석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학습함으로 자기 성찰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인류의 이 공동체, 인류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각자의 내면의 양심의 거울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이런 인류사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내가 내 내면의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공을 쌓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거울이란 곧 양심의 거울을 내 양심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맑고 투명하게 들여다보므로 이 사회를 정말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공존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